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요. LG 이노텍, 시프트업, 삼성생명, 키움증권 이렇게 4종목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LG 이노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G 이노텍 11.49%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어느덧 115만 5천 원이네요. 네, 오늘 LG 이노텍을 들고 나온 이유는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이 이제 굉장히 큰 게 이제 첫 번째 제 선택 사유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IT 하드웨어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도체는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네. 이노텍은 이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역시 이제 이노텍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제목의 리포트 내용이고요. 목표 주가 200만 원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더 올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현재가가 103만 6천 원이니까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이 100%나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 100%나 목표 주가 괴리율이 있는데 굳이 더 올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 높은 목표 주가를 주고 있느냐? 아이폰은 지금 예전에는 이제 수익성 위주였다라고 한다면은 AI 생태계를 잡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가 많이 퍼져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물량 확대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수혜를 이노텍이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왜냐면 제일 핵심 부품 벤더 중에 하나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또 잘하는 게 사실 네. 이제 패키지 솔루션, 즉 기판 쪽입니다. 그래서 소캠2나 GDDR7용 AI 반도체 기판, 거기에 서버용 FCBGA가 미국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비 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기판이 좋아 보이니까 기판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근데 좋아 보였는데 안 좋아요. 갑자기. 네. 세트가 안 팔리고. 그러면은 투자는 해놨는데 물량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물량은 줄어들으니까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감가상각비 얻어맞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공장은 안 돌아가고 실적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아 보여도 투자를 안 해요. 네. 근데 전방 업체들은 지금 막 급하죠.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요 빅테크나 아니면은 대형 고객사들이 투자비 지원이나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해줍니다. 니네 거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투자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동사의 광학 솔루션 쪽의 ASP 상승과 점유율 상승, 거기에 4개 이상의 미국 대형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서버용 FCBGA 쪽의 증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FCBGA 쪽의 매출액이 올해는 1,400억 밖에 안 되는데 2028년도에 무려 1.2조, 2030년에는 2.1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걱정이 없어요. 2028억 실적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무려 18배나 증가한 실적이고 컨센서스가 1,460억이니까 컨센을 40%가량 상회하는 엄청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LG이노텍은 2분기가 비수기예요. 왜냐면은 아이폰의 신제품은 3분기에 나와요. 네. 그리고 1분기까지는 3분기에 나온 제품이 계속 팔립니다. 근데 2분기는 딱 공백이에요. 그래서 2분기의 실적이 최근 15년간 네. 2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2022년이었는데 코로나19 때. 네. 근데 이번에는 2천억을 넘게 되는 실적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광학 솔루션의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의 전략 변화, 거기에 더해서 패키지 솔루션 쪽에서 반도체 기판이 가동률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1.3조 원으로 2022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실적 달성을 예상을 하고 있고 2027년도 1.6조 원,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생태계에 따라서 주요 광학 부품은 사실 AI 생태계랑 좀 맞붙어 있다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하지만은 워낙 이제 패키지 솔루션 쪽이 좋다 보니까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오늘 이런 것들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러한 쪽에서 기판 관련주들의
실적 가시성, 중장기 실적 가시성은 여전히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LG 이노텍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시프트업입니다. 오늘 시프트업 0.16%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32,200원입니다. 제목은 게임 업종 최선호주입니다. 좋은 얘긴데. 네, 좋은 얘긴데 저는 리포트를 보면서 뭐 사실 이제 리포트를 쓰신 애널리스트와 제가 굳이 부딪힐 필요는 없지만은 네. 첫째는 리포트를 보면서 야, 게임주들을 이걸 가지고 사실은 좋다라고 얘기하시기가 좀 근거가 좀 빈약한 게 아닌가. 약간 억지 느낌이라. 억지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뭐 네. 그분이 보시기에는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거지만 굳이 게임 업종을 지금 볼 필요가 진짜 없어 보인다. 저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시프트업의 기대 요소로 얘기를 하신 것도 굳이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는 것 같고, 워낙 이제 시장에서 오늘 IT 쪽이 주목을 받으니까 또 게임주들이 이제 주목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 제목의 내용은 저도 이제 좀 동의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제목이 뭐였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미래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네. 그리고 그 미래에 확정적인 호재가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회사는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있느냐? 현재가와 목표주가 괴리율이 역시 이 회사도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플래그십 신작 2개의 성과가 기대되는 2029년을 고려해 봤을 때 기업 가치의 반등 서막이 시작됐다. 근데 2029년이 사실 너무 멀어요. 네. 지금 2026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게 2029년인데 그 기간까지 내가 게임주를 뭐하러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번에 이제 서머 게임 페스트라고 해서 이제 게임사들의 굉장히 이제 큰 페스티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동사에 이제 아주 중요한 IP라고 할 수 있는 스텔라 블레이드 IP 차기작인 스텔라 블레이드 블러드레인이라는 인게임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과 다음에 이제 인게임 영상, 다음에 어느 정도의 조작과 무기, 그리고 뭐 전작과 이어지는 방대한 내용들, 사이버펑크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유저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신작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2029년. 그리고 그때의 패키지 판매 예상도 570만 장입니다. 네. 사실 570만 장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만약에 처음 봤다 라고 한다면은, 야,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치를 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불과 두어 달 전에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의 출시와 함께, 이게 제가 이제 정확한 판매량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래도 사측에서 거의 8,900만 장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590만 장, 570만 장, 굉장히 실적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먼 미래를 지금 가치로 많이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조금 긍정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니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회사의 지금 실적을 만들어내는 게임이에요. 네. 승리의 여신 니케인가 뭐 그런 게임인데, 이 니케라는 게임이 계속 당연히 출시된 지 한 4년 됐으니까 매출액이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이번 분기 4월달과 5월달의 주요 데이터 집계 기관들의 데이터를 좀 봤더니 3.5주년 이벤트와 함께 데이터가 반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키움증권이 예상했었던 이 회사의 2분기 실적보다 니케 쪽에서 만들어지는 실적이 당연히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벌어지고 있고, 니케가 계속 자연 감소를 만들어냈을 때는 사실은 신작만 목을 매야 되는데, 니케가 실적을 반등하게 되면은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신작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지니까, 요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분기별 매출 지속성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빠질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의 이제 가장 중요한 스텔라 블레이드 IP를 활용한 게임의 출시가 너무 멀다라는 측면, 그리고 인게임 영상을 공개할 때마다 한 번씩 주가가 반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붉은 사막이나 아니면은 예전에 피해 거짓이라는 패키지 게임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 나왔을 때 주가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패키지 나와서 실적이 좋았는데 니네 1, 2년 뒤에는 뭐 할 거야. 이러한 우려감들이 주가를 또 내리눌렀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섹터 내에서는 기대감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 섹터와 비교해 봤을 때 시프트업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시프트업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현재는 8.69%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41만 8,500원입니다. 삼성생명은 리포트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보험사에 대한 내용은 한 개도 없었어요. 네.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와 동행하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좋은 제목의 리포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가를 보시면은 무려 8%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가기 때문이에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83.6조,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로 제시한 45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는 합산 가치 기준 80조 원, 거기에 이제 사업 가치를 더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합산 시가총액의 가치가 어디서 대부분 다 나타나고 있느냐? 삼성전자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서 삼성생명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에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반영해서 TP를 상향한다는 부분이고 7.7%가량 상향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금융기업 가치는 4천억밖에 안 늘렸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비금융, 즉 삼성전자의 가치가, 왜냐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 회사가 7.7%, 이 회사가 8.5%를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뭐 1000조다 이러면 885조가 이 회사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할인을 해서 훨씬 더 이제 적은 가치죠. 무려 여기서만 4조 원이 넘는 가치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은 회사의 전체 가치 중에 SOTP 방식으로 합니다.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은. 그런데 비금융 자회사의 가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좋으면은 삼성생명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가 안 좋을 때도 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 결국은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삼성생명의 가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27년 초에 수취하게 될 특별배당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지만은 이 회사의 연간 경상이익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배당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생명은 이거를 가지고 주주들에게 뿌려줘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KB금융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주주환원율이 2021년도, 22년도에 20% 초반밖에 안 됐었던 회사가 올해 기준자로 거의 60%가 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4배, 5배 올라왔듯이, 네. 얘네는 지분 가치로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KB금융은. 삼성생명은 지분 가치로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주환원을 많이 하게 되면은 KB금융처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은 주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그리고 유의미한 금융 기업 가치의 상승을 주주환원이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27년 3월에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배당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자사주 매입 소각도 있을 거고 거기에 뭐 배당도 있을 거고 이런데, 이런 쪽에서 좀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삼성생명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융 회사들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가 배당률이 얼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특히 이제 금리까지 우리나라가 2번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3% 이제 금리가 되는 거니까 예금 금리는 더 높아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뭐 대출 금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생명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배당금을 아무리 늘려도 시가 배당률은 그렇게 못 따라가요.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증권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주환원만 놓고 봤을 때 배당 쪽의 매력도는 조금 약화된 상황이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주들의 마음을 좀 달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생명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리포트 볼 텐데요. 마지막은 키움증권입니다. 현재 3.3%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37만 5,500원이네요. 제목이 목표주가 현재가 계류 확대입니다. 네, 키움증권도 사실 목표주가와 현재가의 계류율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분기 실적 놓고 봤을 때 워낙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적어도 뭐 기술적 흐름으로 뭐 이런 데까지는 좀 1차적으로는 여기 2차적으로는 그 위까지도 반등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키움증권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목표 주가가 무려 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여기도 이제 괴리율이 한 50% 가까이 되는 기업입니다. 너무도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기업도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싸긴 쌉니다.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PBR 밸류를 쓰지만은 만약에 이제 PE 밸류를 쓴다라고 했을 때 KB금융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50조에서 60조 사이 정도 되고 회사의 경상적인 순이익 체력이 한 6조에서 7조 가까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는 한 7배 이렇게 되는 건데 키움증권은 오히려 증권사들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일반적으로 받거든요. 근데도 5.7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PBR도 1.0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굉장히 쌉니다. 네. 최근 주가 부진은 수급 위축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다 쏠렸으니까 27년도 감이구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회사가 열심히 추정을 해봤는데 내년도에 아무리 감익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감익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핵심은 올해 이익 사이클이 아니라 자본 축적을 통한 기초 이익 체력의 복리의 확대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가 최근에 이제 신용공여나 거래대금 MS의 동반 하락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이제 좀 빠진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은 거래대금 MS 하락은 ETF 거래대금을 분모에 포함한 영향이 큽니다. 키움증권은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비 트레이더 주식을 막 굉장히 개별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 네. 이런 투자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신규로 시장에 등장한 뉴비들 같은 경우는 ETF 이런 쪽 거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키움증권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ETF는 사실 수익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MS 하락이 펀더멘탈 악화로 직결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키움증권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MS 하락보다 시장 거래대금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쪽으로 수익성 방어가 가능하고 신용 역시 2분기에 이제 이익을 온전히 자기 자본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신용공여의 또 여유가 더욱더 남게 돼요.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자꾸 버는 돈이 자기 자본의 증가로 연결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신용공여, 그러니까 신용 거래대금이죠. 이런 쪽에 확장으로 연결되게 되면은 사실은 키움증권의 실적은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한번 신용이 크게 터지지 않는 한.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은 이익의 체력이 복리적 효과를 계속 가져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 기준자로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ROE가 무려 18%고 이에 따라서 적정 PBR이 2.2배로 산출된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03배밖에 안 됩니다. 네. 이 얘기인 즉슨 사실 지금 저희가 목표 주가를 60만 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2배 준다라고 하면은 6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키움증권이 굉장히 이제 싸 보이는 효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배당 수익률도 4.7%나 돼요. 키움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이, 특히 이제 키움증권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주주환원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이제 뭐 삼성증권이나 이런 회사들은 잘했던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키움증권 주가는 그렇게 이제 비싸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키움증권의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지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5.87%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는 8,596.37선입니다. 코스닥도 좀 더 올라왔는데요. 지금 1.26% 오르면서 1,041.84선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시 한번 보면요. 삼성전자가 5.12%, SK하이닉스가 7.81%, SK스퀘어가 4.49%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기 12%, 삼성물산 12%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시스템 오늘 20%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마콘덴서 최근에 리포트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17%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지금 14% 상승, 하나솔루션이 13.61%, 그 밖에 아시아나항공도 12%, 대한항공 11% 상승 등 강세하는 종목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또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우선 오전에 뭐 약간의 이제 코스닥의 반란을 위한 바이오텍들의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역시 상승폭을 확대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고, 네. 대형 바이오텍들은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단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의 매세와 함께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네. 주도주 찾기는 너무 쉬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호실적주, 그 호실적을 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쪽의 종목군들이 더욱더 탄력적이다라는 거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가 조정 이후에 반등 시장 쪽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주도주인데, 그 주도주군들은 반도체, IT 하드웨어 이런 쪽으로 좀 모든 시장의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전 시장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는 또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오후 방송에서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